자,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수열 강의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단원 자체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 일단은 단원이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이 어떤 건지 먼저 배워볼 건데, 수열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제 수를 쭉 늘어놓은 것, 그것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이 나왔어. 그 다음에 3이 나왔어. 그 다음에 5가 나왔다 하면 우리 그 다음 수는 뭐가 될 거냐면 7이 되겠지, 그치? 지금 2씩 커지는 규칙을 가지고 수를 나열을 했어. 그러니까 요것은 2씩 커지는 규칙을 가진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 각각의 항,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넷째 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했을 때 요 첫 번째 나오는 수를 A1, 보통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2, A3, 그래서 쭉 가서 n번째 나오는 항을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개념에도 보면,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쭉 가서 n째 항, 뭐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 n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표현이 나왔고, 수열의 n항, 요 AN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우리 수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묶어서 표현을 해요. 그럼 수열이라는 게 꼭 AN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수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AN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또 어떤 수열에는 BN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뭐 또는 CN이라는 이름을 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자, 이때 일반항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AN이 뭐 n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자, 요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서, 자, 첫째 항 구하고, 뭐 2를 대입해서 2 대입해주면 둘째 항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항을 구해주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밑에 쭉 가서 개념 체크 한번 보면, 자, 규칙을 말하고 5항을 구하여라. 자, 규칙. 요 항은, 요 수열은 규칙이 4씩 커지는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항은, 제5항은 17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수열을 보면 얘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2. 넘어올 때 또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씩 곱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1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5항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일반항 n항의 모양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구하라고 했네. 보면 첫째 항은 1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고, 첫째 항은 1 대입하면 5, 제2항은 2를 대입한 8, 제3항은 3을 대입한 11, 제4항은 식에다 4를 대입한 14,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은 1을 대입한 2의 1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항은 2를 대입한 2의 2제곱 플러스 1, 세 번째 항은 3을 대입한 2의 세제곱 플러스 1, 제4항은 4를 대입한 2의 4제곱 플러스 1이니까 17,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수열이 이제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그쵸? 그 다음은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반항이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 AN이라고 표현을 하고, AN이란 어떤 수열의 n항의 모양을 뜻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자, 이 수열은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은 1에다 1을 곱했고, 두 번째 항은, 자, 얘가 제1항, 얘가 제2항, 얘가 제3항이에요. 규칙을 보니까 제1항은 1 곱하기 여기 1에다 1을 더해줬죠? 제2항은 2 곱하기 2보다 하나 큰 수. 자, 제3항은 3 곱하기 3보다 하나 큰 수. 아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n번째 항은 시작은 n 곱하기 n보다 하나 큰 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의 일반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면, 두 번째는, 자, 2번은
1항은 분자가 1이죠. 제 2항은 분자가 2, 3항은 3, 4항은 4니까 아하, 제 n항은 분자는 n이구나 알 수 있고, 지금 밑에 보면 분모는 다 어떤가 하면 분자보다 다 1씩 커요. 그럼 an 일반항은 분자는 n이고 분모는 n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뭔가 굉장히 규칙적인데 식을 잡기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일단 9, 99, 999 이 숫자들을 보니까 9는 10의 1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99는 10의 2제곱 마이너스 1이고 999는 1000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네. 그럼 보면 제 1항은 이렇게 생겼고 제 2항은 이렇게, 제 3항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수열의 제 n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일반 항이란 뭐냐면 n항의 모양을 잡아주는 거고, 규칙에 따라서 n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유제 1번 갈게요. 유제 1번 보면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일, 그 다음 1, 마일 1. 홀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짝수 번째 항은 1이 되는 것을 보아하니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홀수가 들어가면 마일, 짝수가 들어가면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1번 저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두 번째는 1 곱하기 2분의 3, 2 곱하기 3분의 4, 3 곱하기 4분의 5. 보니까 자, 첫째 항은 1로 시작해요. 1보다 하나 크고 2개 크고. 다음 두 번째 항 여기 2로 시작하고 2보다 1 크고 2보다 2 크고. 자, 제 3항도 3으로 시작해서 3보다 1 큰 수를 곱하고 3보다 2 큰 수를 더했고. 그쵸? 여기까지만 봐도 n항의 모양. n항 보니까 요 자리는 그대로 n이죠. 그 다음 요 옆에는 n보다 하나 큰 수를 곱했고 위에는 n보다 2가 큰 수를 곱해줬네요. 그래서 다음 수열의 일반항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고 잡아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을 배우기 시작할 건데, 처음에 배우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라는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요 말 그대로 차가 일정한 수열을 뜻하는데, 대체 차가 어떻게 일정하다는 뜻이냐. 자, 볼게요. 1,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고 셋째 항이 5. 이렇게 수열이 가고 있으면 지금 얼마씩 커지냐면 2씩 커지죠. 그래서 자,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얘가 넷째 항, 얘는 다섯째 항 이렇게 봤을 때 첫째 항은 1이고 지금 보면 자, 두 번째 항에서 첫째 항을 뺀 수이죠. 다음 다시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수도 이고,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수도 이고. 지금 어떠냐면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뺀 수가 전부 다 2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요때 요 일정한 요 차이, 요 차를 우리는 공차, 이건가 영어로는? common difference. 모르겠어요, 영어는. 아무튼 이렇게 쓰고, 우리는 공차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D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D라고 표현을 할 거고, 자, 여기서 잘 보면 우리 수열이라는 건 일반항을 일단 잡기로 했잖아요. 그쵸? 지금 보면 자, 일반항은 n항의 모양이에요. 지금 첫째 항은 1이었고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2를 한 번 더했어요. 그쵸? 맞죠? 그럼 첫째 항은 지금 1이었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항은 다시 둘째 항에다가 2를 한 번 더 더하죠? 그래서 1 더하기 2를 2번. 됐나요? 그럼 네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도 똑같이 자, 세 번째 항 1 더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2를 한 번 더 더해요. 그럼 1 더하기 자, 2를 세 번 더하는 게 되겠죠. 그쵸? 이해되나요? 요런 식으로 가서 자, n번째 항을 유도해보면 자, 볼게요. 자, 제 4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아까 2가 공차라고 했는데 공차를 3번 더했어요. 맞죠? 그쵸? 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2번 더해줬어요. 맞나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한 번 더해줬죠.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됐으면 자, 제 2항은 첫째 항 더하기 1D구나. 제 3항은 첫째 항 더하기 2D구나. 제 4항은 첫째 항 더하기 3D구나를 볼 수 있겠네요. 아하, 그럼 여기서 추론을 해보면 n항은 일단 첫째 항 더하기 일단 4항은 공차를 3번 더하고 3항은 공차를 2번 더하고 나보다 하나 작은 것만큼 더하니까 자, n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n항의 모양 AN은 첫째 항 A1 플러스 n-1 D 이렇게 생겼고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첫째 항을 A라고 보고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D 자, A1 대신 A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럼 자, 두 번째 등차수열은 항과 항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죠? 그쵸?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계속 일정한 수를 더했었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건 공차 D로 일정했고 그럼 이거를 좀 있어 보이게 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 첫째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쭉 가서 n항이 있고 n항 다음 n 플러스 1항이 있다고 하면 자, 요 다음 항은 어떻게 만드냐 공차 D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었죠. 그쵸?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항에다가 D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은 D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등차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것은 등차수열이구나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 an 플러스 2야 이런 표현이 보이면 아하, 이 수열은 앞에 항에다 1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수열이구나.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구나. 얘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세 번째 등차수열에는 아주 중요한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1, 3, 5, 7, 9. 자, 등차수열이죠. 차가 일정하니까 하나 더 써볼게요. 2, 5, 8, 11, 14. 얘도 등차수열이네요. 지금 보니까 2씩 더해가고 있고 얘는 3씩 더해가고 있는 이제 각각 공차가 다른 등차수열이에요. 근데 이 수열에서 요렇게 세 수를 볼 때 가운데 수를 2배 해. 얘는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같죠. 그쵸? 다시 여기서도 볼까요? 가운데 수 2배 한 것은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같아요. 얘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기서도 자, 가운데 항 2배 한 것은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여기서도 볼까요? 가운데 항 2배 한 것은 앞에 항 더하기 2배 한 것은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이게 성립하죠. 그쵸? 아하,
등차 수열이라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만약에 A하고 X하고 B라는 수가 있는데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관계야 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은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다. 그래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다 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자, N항이 있고 N 플러스 1항이 있고 N 플러스 2항이 있을 때 자, N항 그 다음 항 요건 또 그 다음 항이죠. 요때 요 세수가 만약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과 사이드에 있는 양 끝항을 더한 게 서로 같아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린 뭐라고 표현을 하냐?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에 관한 정리식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에 관한 정리,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열이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 145페이지 개념 체크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수열의 공차 지금 얼마씩 더해가고 있냐면 2씩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수열의 공차는 2. 자, 공차가 항상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얼마씩 더해가냐면 마이너스 4씩 더해가고 있죠. 그쵸? 공차는 마이너스 4. 저 헷갈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차가 나오게 돼요. 됐죠? 자,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 이룰 때 네모칸에 알맞은 수를 구하래요. 마3을 더했네요. 그쵸? 그럼 우리도 마3을 더해. 마3이 아니라 3을 더했죠? 3을 더했으니까 3 더해주면 여기 들어갈 수 1. 3 더해서 나온 수 맞죠? 그쵸? 이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헷갈리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주시면 돼요. 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6분의 2 빼기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것이 공차예요. 됐나요? 여기서 1로 넘어오는데 마이너스 6분의 1을 해줬어. 그럼 여기서 1로 넘어오는데도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더해주면 6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다음 항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더해준 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자, 일반항 머릿속에 다 외우셨나요? 일반항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t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첫째 항이 7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쵸? 이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9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얘는 우리가 찾으면 되죠.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공차는 4씩 커지고 있으니까 4.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이므로 마1 플러스 4n 마이너스 4인 4n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저 찜찜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넣어봐요. 1 넣어보면 첫째 항 마1이죠. 2 넣어보면 둘째 항 8 빼기 5 3 맞네요. 그래서 다음 수열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x, y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아까 다음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룬다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한다고 했냐면 가운데 항 2배 한 것과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더한 게 서로 같아. 그래서 x는 2분의 이런 식이 성립하고 이 식을 우리 뭐라고 했냐면 등차 중 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죠? 자, 등차 수열 이룬대요. 그럼 가운데 항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의 합.
2분의 2니까 자 1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x값은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자, 가운데 항은 2분의 양 사이드 항의 합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등차 중항 이용하면 x는 2분의 3분의 2 더하기 4 4는 3분의 10이죠. 그럼 2분의 3분의 14 번분수 처리해주면 6분의 14가 되므로 2로 나눠주면 3분의 7 x값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제 y값 마찬가지로 y도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양 사이드의 합 4는 3분의 12 3분의 22 그럼 3분의 위에가 34 2 얘도 번분식 처리해주면 위로 올라갈게요. 6분의 34가 되니까 3분의 17 약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의 값은 3분의 17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쌤 수업은 지금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필수 예제하고 유제만 풀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질문이 있으면 공방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일단 1번 첫째 항이 1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5 인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일단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봐봐요. 자, n항 어떻게 생겼다 그랬냐면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치? 그러면 일단 첫째 항은 1이고 제4항은 n에 4를 넣어보면 첫째 항 더하기 4를 넣어보면 3d 이렇게 가겠네. 그쵸? 근데 여기서 첫째 항은 1이고 제4항은 마이너스 5라 했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6은 3d가 돼서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맞나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일반항 구해보면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고 했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여기 위에서처럼 첫째 항 플러스 n-1t였어. 그럼 여기서 자 일반항은 첫째 항은 1 공차는 마이너스 2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t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일반항 다시 구해보면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자,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 자 이제 두 번째 항 풀이 제 5항은 16인데 이제 바로바로 해볼까요? 5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5-1이니까 하나 작은 4d 얘가 16이고 자 8항은 첫째 항 플러스 그럼 7d가 되겠는데 얘가 25라 했어요. 자 연립할게요. 빼주면 마이너스 3d가 빼면 이거 얼마지? 자 마구 그럼 공차가 3 아무식이나 대입해주면 여기 첫째 항 플러스 3 들어가면 12가 16이므로 첫째 항은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하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플러스 n-1t 정리하면 4 플러스 3n-3이므로 3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아래로 가서 유제 풀어볼게요. 유제 보면 유제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수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그럼 첫 번째 문제 첫째 항이 2고 제3항은 3분의 2 근데 3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첫째 항 플러스 3항이니까 2d가 되겠죠. 지금 요 값이 3분의 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2d는 3분의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니까 2d가 3분의 2에서 3분의 6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공차 D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잡히네. 그럼 첫째 항이 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되고,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n 플러스 2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n 플러스 3분의 8. 다음 요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보면 제2항이 마10, 제2항은 첫째 항 플러스 첫째 항 플러스 1D인데 얘가 마10. 제7항은 첫째 항 플러스 6D인데 얘가 20이래요. 자, 이번에도 열리 빼보면 마이너스 5D가 빼면 마이너스 30이므로 D는 6이 나오고 D6 식에 넣어주면 첫째 항은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돼서 자, 6n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필수예제 3번 등차 수열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항 찾기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일단 등차 수열은 뭐랑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냐면, 자, 등차 수열이다. 그럼 일단은 첫째 항과 공차, 얘가 전부예요.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무조건 구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서 구해볼까요? 자, 제 7항이 10. 7항은 첫째 항 더하기 6D, 얘가 10이고, 제 11항은 첫째 항 더하기 10D인데 얘는 4래요.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4D가 6이니까 D가 마이너스 2분의 3. 아, 공차가 정수여야 좋은데 유리수네요. 아무튼 D는 마이너스 2분의 3. 자, 넣어주면 A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면 A 마이너스 9가 10이니까 첫째 항은 19네요. 공차랑 첫째 항을 찾았어. 그럼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면 뭘 세우면 되냐면 일반항 잡을 수 있죠. 자, 첫째 항 더하기 n-1 D 이렇게 될 거고, 자, 일반항 찾았어요. 그럼 일반항 정리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3 n 플러스 2분의 4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n이 0보다 작아지는 n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일단 보기 불편하니까 마이너스 2 다 곱할게요. 그럼 3n 마이너스 41이고,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겠네요. 그럼 3n이 41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럼 n은 13점 띵띵보다 커지면 되겠네. 아, 제 13점 얼마보다 커지면 요 범위에서 지금 요 항 자체가 음수다 이 뜻이니까 제 14항부터 음수가 되겠죠? 자, 이어서 유제 3번 풀이할게요. 등차수열 AN에서 이번에는 이제 5항, 제 5항은 마이너스 82가 주어졌으니까 제 5항은 첫째 항 플러스 4D인데 얘가 마이너스 82고, 제 10항은 첫째 항 플러스 9D인데 얘는 마이너스 57이래요. 이번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언젠가를 물었네요. 일단 첫째 항과 공차 구해줘야 되니까 빼서 마이너스 5D는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5, 공차 5, 공차 구했죠? 공차 구했으니까 대입해주면 첫째 항 플러스 20이 마이너스 82가 돼서 첫째 항은 5매 엄청 크네요. 마이너스 엄청 작은 거죠. 마이너스 100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했으니까 자, 일반항 첫째 항 플러스 n-1 D. 아,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5라서 5씩 더해 갈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음수였기 때문에 이제 50 계속 더해가면 언젠간 양수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몇 항부터 양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5n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07이고 자 여기 일반항이 5n-107인데 이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언제부터 0보다 큰지 양수가 되는 n의 범위를 찾아주면 5n이 107보다 커지면 되고 n이 21점 띵띵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제 22항부터 양수가 되는 등차 수열이에요. 자, 14.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 얘는 좀 어렵게 활용도 많이 되니까 잘 보고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6하고 30 사이에 총 몇 개의 수를 넣었냐면 50개의 수를 넣었어요. 여기 지금 50개의 수를 넣었으면 자, 얘가 첫째 항이면 얘가 제 1항이라면 요 사이에 지금 50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하나에다 50개를 더한 51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30이란 수는 51 다음 항이기 때문에 이 수는 몇 번째 항이냐면 제 52항인 거죠. 그쵸? 맞죠? 그러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마 6이고 30은 몇 번째 항이냐면 52항이기 때문에 30은 첫째 항 더하기 제 52항이기 때문에 51D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36은 51D가 되니까 D는 51분의 36이 돼서 3으로 나눠주면 17분의 12. 아,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공차를 구했는데 여기서 A17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A1은 실제로 이 전체 수열에 대해선 제 2항이에요. A2는 자, 이 전체 수열에 대해선 세 번째 항이죠. 그쵸? 그러면 A17은 요 항은 앞에 지금 하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수열에선 제 18번째 항이 돼요. 그러면 제 A17을 구하려고 하면 이게 18번째 항이기 때문에 자, 첫째 항인 마이너스 6 더하기 자, 16D가 아니라 얘를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서 1을 뺀 17D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고 아하 약분이 되네요. 마이너스 6 플러스 12가 돼서 6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양 끝에 껴있고 양 끝에 숫자가 있고 지금 가운데 50개의 항이 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항의 개수에 대해서 볼 때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유제 4번 두 수 2와 40 사이에 이번엔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 이룰 때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여라. 조금 더 간단한 문제네요. 공차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자, 이게 첫째 항 여기가 첫째 항이고 여기 지금 10개의 항이 있으니까 10개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여기까지가 항이 11개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수열은 요 40은 요 항은 제 몇 항이냐면 제 12항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자, 제 12항인 40은 첫째 항 더하기 자 12항이니까 11D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38은 11D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공차는 11분의 3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필수 예제 5 자, 등차 수열 등차 중항 파트 이어서 이제 풀어볼게요. 등차 중항이란 자 이렇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과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의 합이 서로 같다. 얘가 등차 중항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x를 구하라고 하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내수 28, ab, 13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28, a, b, 13이 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자, 요렇게 셋 등차 중항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운데 항 2배 한 것은 앞에 항과 뒤에 항,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 28이구나.
식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여기서 자 2a-b는 28이라는 식 하나를 잡을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 자 여기서도 a하고 b하고 13도 지금 등차수열 이루고 있으니까 가운데 항, 두 배 한 것은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잡을 수 있고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13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그쵸? 자 기역에다가 2를 곱하여 연립을 할게요. 2 곱하면 4a 마이너스 2b는 56이 되고 아래식은 마a 플러스 2b는 13이므로 두 식을 더해주면 3a는 69 따라서 a는 2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a가 23이니까 뭐 기억이든 니은이든 넣어주면 마이너스 23 플러스 2b가 13이므로 2b는 저것이 넘어가주면 36이 돼서 b는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값 b값 등차 중앙 식을 이용해서 모두 다 구했어요. 자, 0이 아닌 세수 a하고 5하고 b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루고 마이너스 2b, 5, 3a도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a, b값을 구하래요. 자, 이 세수가 등차수열 이루면 가운데 항 두 배 한 것과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같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 두 배 한 것과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같죠? 그쵸? 그래서 식 두 개가 만들어졌고 자 기역식에다가 곱하기 2를 3을 할게요. 3a 플러스 3b는 30 3a 마이너스 2b는 10 두식 빼주면 사라지고 더하기로 바뀌니까 5b가 20이 돼서 b는 4죠. b4 아무데나 넣어주면 b4하면 a는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a값 b값 자, 위에보다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필수예제 6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잠깐 할 건데 자 등차수열에 응용해서 우리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라고 하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어떻게 놓으면 구하기 편하냐면 가운데 항 a를 놓고 공차를 d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요 다음 항은 d가 큰 항이고 요 앞에 항은 d가 작은 항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놓으면 자 d씩 더해서 만든 등차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놓냐면 문제 풀 때 조금 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세수를 합하면 뭐가 나오냐면 d가 상쇄돼서 3a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럼 만약에 5개의 수가 등차수열이다 그럼 가운데 a 놓고 이제 양쪽으로 얜 d 크고 얜 d 작고 여기도 얘보다 d 크고 요 앞에는 얘보다 d가 작게 이렇게 놔서 합이 뭐가 될 수 있게 d가 다 사라지고 합이 5a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짝수개의 수가 등차수열 이룬다고 하면 만약에 네 수가 등차수열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젠 좀 말이 달라져요. 왜냐면 가운데 항이 없잖아 위에처럼. 그래서 가운데 항을 하나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항을 어떻게 잡냐면 a-d와 a 플러스 d로 가운데 항을 잡고 자 공차를 뭐가 되게 잡은 거냐면 2d가 되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지금 공차를 2d로 잡았으니까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3d가 될 거고 이 앞에 항은 얘보다 2d가 작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이거 네 수를 더하면 4a가 되죠. 그쵸? 합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차가 상쇄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홀수개의 수가 등차수열 이룬다. 그럼 가운데 항 a라고 두고 양쪽으로 공차가 d가 되도록 펴져나가면 되고 자 짝수개의 수가 등차수열 이룬다 하면 가운데 항 a-d, a 플러스 d라고 두고 양쪽으로 공차가 2d가 되게 퍼져나가 주시면 돼요. 그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문제 자, 필수예제 6 한번 풀어볼게요.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의 세근이 등차수열. 지금 몇 개의 수가 등차수열이죠? 지금 세 수가 등차수열. 그럼 세근을 어떻게 놓을 거냐면 가운데 항을 a라고 두고
a-d, a 플러스 d 세 근을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그랬을 때 실수 k의 합을 구하라. 우리 여기서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 세 근의 합 a마 d 더하기 a 더하기 a 뿔 d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가 지워지냐면 d가 지워져서 3a가 마이너스 6이므로 a가 마이너스 2구나 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아까 저기 위에 놨던 요 세 근을 이마 d와 2와 2뿔 d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다음,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마 d와 2의 곱 더하기, 이제 둘씩 곱한 거, 2와 2뿔 d의 곱 더하기, 이마 d와 2뿔 d의 곱. 얘는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니까 k가 되죠. 그쵸? 정리해주면 3와 2d 플러스 4뿔 2d 플러스 3와 d제곱이 k가 되고 여기가 지워지고 12 마이너스 d제곱이 k라는 식이 나와요. d를 몰라서 k를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자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둘씩 곱해서 더한 게 a분의 c 그 다음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쵸? 그럼 얘는 2배의 자 합차하기 때문에 3와 d제곱이 마이너스 4 그럼 3와 d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지금 d제곱이 6이 나와요. 됐나요? d제곱이 6이므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자 k의 값 d제곱 자리에 넣어주면 12 마이너스 6이므로 자 k 값은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죠? 자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했는데 혹시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하여 여기다가 한번 쓸게요.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세 근을 실근이 아니라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a분의 b 둘씩 곱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자 a분의 c가 되고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죠.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유제 6번 볼게요. 지금 위에 필수예제 6번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언급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풀이를 조금 더 복잡하게 갔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근데 이 아래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이제 풀이는 그러니까 유형은 같은 문제예요. 일단 세 근이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어요. 그럼 세 근이 등차수열 이룬다고 했으면 자 홀수계의 수니까 가운데 양 잡고 양쪽으로 d 빼주고 d 더해서 이렇게 해서 항을 잡기로 했죠. 그쵸? 그러면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세 근의 합 구해주면 d가 사라지니까 3a가 나오는데 3a는 마이너스 a분의 d 3 자, a 값이 1이 나오죠. 그쵸? 자 a가 1 그럼 세 근은 1마 d와 1하고 1뿔 d가 나와요. 그쵸? 자 어쨌든 1이라는 건 3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1을 조우기 위해 3차 방정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그쵸? 그럼 1 대입해주면 1마 3뿔 p뿔 q가 0 따라서 p 플러스 q는 2 이렇게 해서 구하고자 하는 p 플러스 q를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요. 이해했죠? 자, 등차 수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등차 수열 합 이어서 할게요. 자, 등차 수열 강의 쌤이 들어오라고 한 친구들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까지 가지고 오면 되겠어요.